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7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에서 대패가 확인되자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그건 뭐 며칠 전 얘기고 이틀 전 얘기죠. 그런데 그 낙선 인사에 여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당사 주변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황교안 전 대표가 재기를 꿈꾸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일에 사퇴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대표직을 사퇴하기 직전에, 밤늦게죠. 그러니까 사퇴하기 직전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한테 대표직을 물러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의 수습을 부탁한다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측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당대표가 서울 종로선거에서 떨어졌으면서 그리고 나서 당의 수습을 부탁한다? 본인이 이제 대표직 마지막 어찌 보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총괄선대위원장한테 수습을 부탁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총괄선대위원장도 선거 투표 때까지가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투표를 시작하면 선거대책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임무는 종료되는 것이다.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 했을 텐데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면서 수습을 부탁한다고 했다면 그러면 수습을 해놓으면 내가 돌아오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선 인사를 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 부디 인내를 가지고 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이제 요 대목 부디 인내를 가지고라고 하는 부분도 이거 뭐 사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아무리 그 선거에서 대패를 했지만 그래도 물러가는 입장에서 당의 뒷수습을 부탁한다. 또는 그 인내를 가지고 이 당이 황골탈퇴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내지는 그러기까지 국민들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권력이라는 게 꼭 생리가 그런 것은 아니죠. 더군다나 한나라당 같은 경우 1997년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잠깐 물러났다가 바로 그 이듬해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총선으로. 그러니까 총재로 복귀를 하게 되죠. 이런 거를 연상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도 또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사 주변에서 설왕설래가 있다고 했죠. 근데 황교안 전 대표 측 인사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이 질문하면 절대 답변을 안 하죠. 그리고 모르겠다. 지금 그런 정신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정치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황교안 대표가 주도하는 그리고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실상 집행했던 근데 뭐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공천을 했을까? 이런 의문은 아직까지도 남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둘이 약간의 교감 큰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황교안 대표가 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뭐 결국은 사퇴까지 시키고 뭐 나중에 뭐 교체하고 뭐 이런 걸 보면 큰 교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의 교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교감 중에 상당 부분이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본인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총선 때 공천을 안 줬거나 아니면 사지로 내몰았던 것이 아닌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홍준표 전 대표를 수도권의 험지 출마를 유도하려고 하다가 끝내 안 돼서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 수성을에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경쟁자라 할 만한 뭐 남들이 보기에 할 만하다는 거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도권의 험지 차출을 하려고 하다가 홍준표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거부로 끝내 고향으로 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있었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여기도 뭐 사실은 황교안 전 대표의
아주 굉장히 호적수가 될 만한 당내에서 그런 인물이었는데, 물론 이곳은 광진을이라는 것은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거기로 가라 이렇게 지시했던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몇 달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여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결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본인 스스로 제 발로 찾아간 지역인데, 나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그 자리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차지를 하고 둘이 맞대결해서 지금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패배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케이스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대구 출신입니다. 원래는 달성 출신이죠. 그런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한테 세종시로 가라, 그것도 거의 선거 임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는요, 세종시는 그렇잖아도 험지가 아니고 사지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서 세종시에 가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요, 정말 사지에 가서 총선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기는 이해찬 대표의 아성이나 마찬가지고, 그것도 뭐 이해찬 대표 개인의 역량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라는 게 원래 행정수도로 처음에 기획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획 자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호남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원래 평창동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에서.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서울 종로 출마를 머뭇거릴 때 사실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다면 내가 종로에 나가겠다고 먼저 험지 출마를 자처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종로, 거기에서 출마를 안 시키고 미적 거리다가 결국은 세종시 을이라는 사지로 보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꼭 세종시로 보내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국민대 교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대가 있는 뭐 서울 성북이나 이런데 정말 험지죠. 성북 험지입니다. 뭐 세종시 못지않은 험지입니다. 뭐 거기도 거의 사지에 가까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데라도 공천을 해서 황교안 후보가 출마한 종로와 성북은 뭐 붙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혹시라도 잠룡이 될까봐, 그리고 성북에서 살아 돌아오면 어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지로 내몬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김태호, 김병준, 그 다음에 오세훈은 좀 경우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2022년 대선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그런 일단의 그런 마음의 일단이 결국은 이런 낙선 인사에도 나타난 것,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사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마 대부분은 기자들의 구상 또는 기자들의 어떤 취재의 단서 이런 것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재기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 맞아, 재기를 지금 꿈꾸고 있어,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재기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재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 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우선 어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1970년대 후반, 이건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보수 대표 주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보기엔 당의 무슨 대표 이런 거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2022년 대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만약에 이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1970년대 후반이면요,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 정도의 주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찾아질까? 저는 찾아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재라는 건 곧 하늘에서 금방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찾거나 아니면 미래통합당 외부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단체와 미래통합당이 합치거나 뭐 그렇게 어찌 해야 된다고 본다면 결국은 빅텐트를 다시 쳐야 되는데 그 빅텐트를 치는 역할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할 수도 있죠. 그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할 경우에 과연 황교안 전 대표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얘기한 그 연령대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60대죠. 60대 이제 중반입니다.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상 유례 없는 미래통합당 참패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그 경선이 본격화되는 건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1년 남짓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 슬슬 분위기가 잡혀갈 겁니다. 그렇게 잡혀간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상 유례 없는 참패에 대한 책임, 그거를 1년 내 또는 그 정도 내에서 세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머릿속에는 아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틀림없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 플러스 알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1970년대 후반 태생 이런 사람 누군가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유권자들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 제가 보건대는 많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 총선 공천 결과를 통해서 많은 숫자가 바뀌었죠. 인적 쇄신은 민주당보다 훨씬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런 점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말 본질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거는 바로 대표를 의외의 인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 2022년 후보를 또 의외의 인물로 바꾸는 것. 이걸로 결국은 완성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뿐만 아니고 아마도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황교안 대표의 복귀? 글쎄요, 뭐 당원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예를 들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디서 한 40대 초반 정도의 정말 젊고 박력 있는 그런 후보감 또는 대표감 내지는 당내외에서 정말 이 사람이라면 미래통합당이 바뀌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인재를 딱 내세웠다고 했는데 그런데 당원들이 소용없어 필요 없어 우리는 오로지 황교안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야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찌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그러면 아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또 그냥 딱 손 털고 그래 너희끼리 잘 해봐 그러고 물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이 당이 변해야 한다. 아마 이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엄청난 참패를 당한 데 대해서 제가 보건대는 미래통합당 당원들이 누구보다도 더 놀랐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가져왔느냐. 물론 일부 또 뭐 보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남들이 그런 뭐 유튜버들 뭐 해서 이거 전체적인 거는 뭐 200만 표, 250만 표인가 뭐 이거밖에 안 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을 때가 100만 표 남짓으로 이겼습니다. 250만 표로 졌으면요. 어마어마하게 진 겁니다. 그게 뭐 얼마 안 졌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진 겁니다. 단 한 표가 져도 진 겁니다. 그리고 한 표로 이겨서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입니다. 이게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다시 비대위를 맡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이 당의 당원들이 거부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의 재기 가능성을 꿈꾸고 또는 본인이 그래도 나는 당원들한테 역시 또 한 번 선택받을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본인 생각이고 제가 보건대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대위나 이런 걸 맡는다면 황교안 전 대표의 복귀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의 복귀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 낙선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거에 따지면 굉장히 많이 여운이 남고, 이 여운이 남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자면 재기를 꿈꾸는 모양인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또 뭐 예측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미래통합당의 수습 과정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